자, 이제 이번 시간은 화재 예방법을 할게요. 화재 예방법. 근데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법 이름이 보면 화재 예방, 그다음 뭐죠?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럼 이 법은 결국은 소방 관련법이죠. 소방 관련법인데, 그러니까 주무부 최고 책임자가 누구죠? 소방청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소방기본부가 관련이 많아요. 자, 그 칠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소방 대상물을 했죠. 불 끄는 대상물이라 하면서 항해 중인 선박은 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 뭐 관계인이 있었죠. 그럼 관계인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복습.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관계인이죠. 관리주체가 아니고 관계인 맞죠? 예,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 사람은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뭘 해야 돼요? 소방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방대가 원래 소방 활동을 하는데 출동하기 전까지는 소방 활동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이른바 소방 대상물이에요. 근데 이 소방 대상물의 범위를 좁혔어. 소방 대상물이 두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소방 대상물도 있지만 그 소방 대상물에 혹시라도 불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요, 이 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법으로 정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도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장명을 해야 돼.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걸 특정 소방 대상물 한다. 뭐라 한다? 특정. 그래서 이제 화재 예방법에서 이제 용어가 한 크게 중요한 게 두 개가 곧이어서 나올 건데, 하나가 이게 이겁니다. 앞에다가 뭘 붙인다? 특정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 한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소방 대상물, 단순한 소방 대상물 중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도 있는 거죠. 미리 예를 들면 뭐 소화기 아시죠? 소화기라든지 경우에 따라 스프링쿨러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 용수 시설이라든지 그죠? 피난 사다리라든지 방열복이라든지 이런 걸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놔. 그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요. 그걸 뭐라 한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하는데 거의 대다수 이제 우리 건축물은 아까 여기 들어갔죠? 그럼 건축물은 우리 건축물 용도가 몇 개였어요? 28개였잖아. 28개 중에 이제 주택을 뺀 26개 있죠. 주택 2개를 뺀 26개는 전부 특정 소방 대상을 보면 돼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건축물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돼. 그럼 우리 건물 이것도 역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볼 것도 없어. 여기 보면 뭐 있죠? 스프링쿨러 있나요? 인데 스프링쿨러도 있어요. 이거 딱 보니까 이거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맞죠? 거의 대다수가 그런데 자, 문제는 주택이야. 건축물 중에 주택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나요? 건축법상에 주택은 무슨 주택과 단독주택이 있고 무슨 주택이 있나요? 공동주택이 있게 되는데 이 두 개가 다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두 개가 이제 건축물이다 보니 당연히 소방 대상물이지. 맞습니까? 당연히 소방 대상물이 되는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당연히 이거냐 이런 뜻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냐 그건 아니더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선은 이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언제나. 그럼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22에도 출제가 또 되기도 했지만 4가지가 있죠.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런 것들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이 법에 따라 설치할 필요가 일단은 없는 거예요. 단독주택은요. 아주 특이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공동주택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공동주택이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있죠? 연립주택, 또 다세대주택, 또 기숙사 이렇게 4종류가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는 거는 이거와 이거 2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니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특정이 아닌 거야. 특정이 아니니까 이 법에 따라 소위 소방시설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이게 아주 특이하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결국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연립주택 다세대나 단독주택 모두와 같은 X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들은 그럼 뭐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니고 자 진짜 중요하고 주관식이 나왔는데 이거는 특별히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돼. 뭐는 설치하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주택용 소방시설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뭐죠? 소화기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 이걸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봅니다. 자, 우선 80페이지를 보면 용어 정리 1번 양갈로에서 소방시설을 언급하고 있어요. 소방시설 있죠? 소방시설이 뭐가 소방시설이에요? 불 끄는 것들이지. 불 끄는 것과 관련되는 어떤 시설인데 설비로 나누어요. 시설을 설비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무슨 설비죠? 그 대표적으로 손으로 지금 소화기 같은 게 여기 들어가죠. 소화기가 여기 들어가요. 소화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보 설비 속에 들어가는 게 아까 단독 경보형 감지 같은 거야. 단독 경보형 감지 같은 것이 있고요. 맞죠? 자동 하자 탐지 설비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난 구조 설비 속에 뭐가 들어가요? 방금 했던 뭐 방열복이라든지 피난 사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소화용 수 설비야. 소화용 불 끄는 용 물 설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상세한 것들은 나중에 기본 과정 할 때 하고 어쨌든 소방시설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소방시설 등이라는 말이 나와요. 양갈로 2번에 뭐라고 나온다? 실제로 이것들은 자 소방시설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소방시설로 규정이 안 됐지만 뭔가 소방시설과 관련되는 것도 있다. 그게 대표적인 비상구입니다. 비상구 있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뭐 비상셔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보도록 합니다. 방화셔터지 참 미안합니다. 방화셔터 같은 이런 것들은 소방시설 등에는 속하는데 뭐 기본 과정에서 하도록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자 정작 중요한 것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3번과 4번은 중요합니다. 출제도 됐지만 이번 무슨 3번 양갈로가 제목이 뭐죠?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이거는 뭐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것을 말하는데 건축법 상에 건축법령만 보면 공동주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파트 등 동그라미, 기숙사 동그라미.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근린생활시설 등은 거의 대다수야.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불만이 이제 뭐냐면 분명히 이제 옛날에는 요거 아파트와 기숙사로 돼 있었거든. 여기 등자를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등자를 붙여버리면 혹시 이것이 들어갑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지금 동그라미 칠한 게 특정 소방 대상물이 옛날에는 아파트 그다음 뭐라고 되냐 기숙사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도 여기 등자를 붙여붙다고요. 이게 언제더라? 올해인가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등자가 붙었다고요. 그럼 뭐 이 의미가 뭐예요? 아파트 등의 의미는 진짜 저는 이게 불만이야. 그냥 아파트로 해도 될 거를 왜 등자로 붙여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까? 지금 의문점. 이게 어쨌든 우리는 주관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혹시라도 23일 출제가 나오면 아파트 등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하여튼 뭐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 아파트 등이라고 하는데 제 나름의 판단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올 시험 치기 전에 조금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도시형 생활주택 아시죠? 우리가 주택법을 할 때 했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면서 그죠? 미만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또 도시지역에 건설되는데 종류가 몇 종류였죠?
세 종류가 있었잖아. 하나가 뭐죠? 원룸형 주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게 되는데 이름은 원룸형 주택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건축보로 가면 아파트도 될 수 있죠.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되는 거야. 원룸형 주택이지만. 예, 그죠? 건축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과 건축법을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주택법. 자, 우선 여기 앉아 주택법을 이쪽에 적을게요. 자, 관련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서 소위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있죠.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1. 무슨 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고요. 원룸형 주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단지형자를 붙은 단지형 무슨 주택?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또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단지형자를 붙인 무슨 주택? 단지형자를 붙인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주택법 개념이라니까요. 주택법 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세 종류로 해서 이거를 무슨 주택이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일단 이 규정을 만든 이유는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에 딱 해당되면 아까처럼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면서 도시지역에 건설될 때는 규모도 작고 하기 때문에 건설 과정이나 채반 것들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용어예요. 이게 주택법에서. 근데 이 종류 세 중에 다시 말하면 이걸 건축법으로 이제 여기 한번 해볼게요. 건축법으로 이제 했을 때 건축법은 아까 우리가 건축물을 다루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건축법상의 용도가 있단 말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건축법상의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건축법상 용도로 따져보면 이 다 이 용도가 공동주택이라고요. 무슨 주택이다? 공동주택인데 건축법에서 그 공동주택은 네 종류가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건축법상 용도는 공동주택 용도가 아파트가 있고 아까 적었죠. 뭐가?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기숙사까지 이렇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원룸형 주택을 건축법으로 이제 둔갑시켜 보면 이것이 5개층 이상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게 뭐가 되고요? 아파트도 될 수 있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상. 또 하나가 4개층 이하인데 660을 초과하면 뭐가 돼요? 연립주택도 될 수도 있고 660이 안 되면 뭐도 될 수 있죠? 다세대주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름은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지만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고 있지만 건축법으로 보면 분명히 아파트도 되고 연립주택도 되고 다세대주택도 되죠.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단지형 연립이야. 당연히 이제 우리 그 주택법을 딱 해석을 해보면 단지형 연립주택 역시 건축법으로 오다 보면 당연히 무슨 주택이 돼야 된다고요? 연립주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름이 단지형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당연히 건축법으로 보면 공동주택 중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연립주택이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단지형 다세대도 마찬가지. 단지형 다세대 이름이 뭐죠? 다세대니까 건축법으로 오면 건축으로 하면 당연히 무슨 주택이 돼야 된다고요? 다세대 주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법상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된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하가 돼야 돼요? 4개층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중대한 예외가 있잖아. 예외가 있어서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몇 층까지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까지, 5개층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조문이 중요하다고요. 이 조문은 건축법으로 보면 아파트지. 건축법에서 지금 5개층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이면 아파트잖아. 그럼 결국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도 아파트가 되죠. 단지형 주택, 연립주택도 예외 규정에 의해서 5개층까지 하니까 아파트가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단지형 다세대도 5개층까지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험 치기 전에 이제 동행 모의고사 이런 것들 할 때 분명히 제가 이렇게 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모두는
모두가 세 개잖아요. 모두는 건축법상 아파트가 될 수 있잖아.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제 말이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맞는데 왜 이걸 지금 하느냐 하면 우리 이제 여기에 지금 하는 하재 방법상에 특정 소방 대상물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입법자들이 그냥 아파트로 놔두면 돼. 아파트는 당연히 주택으로 선정서 5개층 이상이잖아. 등자를 붙인 건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짬뽕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죠? 다시 말하면 이름은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주택이지만 건축법으로 보면 뭐가 돼요? 아파트가 될 수도 있잖아.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로 보인다고요. 진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까? 제가 말한 뜻을 아시겠죠? 뭐 잘 됐다 못 됐다 따지는 게 아니고 혹시 23에도 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 딱 놓으면 무조건 아파트 등이라고 적자고요. 뭐 맞든 틀리든 간에 법에 그래 돼 있으니까. 됐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걸 좀 강조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4번이지 4번이 더 중요한데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다음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럼 2번을 먼저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뭐를 말한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 대로 되어 있잖아. 이걸 설치해야 될 주택이 있는 거야. 주택이 있는데 1번 동그라미 기억이 보면 건축법상 뭐 단독주택이지. 그죠? 이거 다지. 건축법 단독주택이니까 이거 아까 4개 다다 말입니다. 4개 다. 요거죠, 요거. 건축법상 단독주택 있죠? 4개죠, 4개. 4개가 뭐요?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비롯한 공간 있죠. 이 공간. 이런 것들은 적어도 뭘 설치하라고요? 방금 했던 소화기와 단독 경보 감지기를 설치하라고. 또 하나가 이제 공동주택 중에 뭐를 뺀다고요? 요거와 요거를 제외하는. 그럼 그때는 또 왜 등자를 안 붙였냐고요? 이건 또 개정이 안 됐어. 그럼 이게 헷갈리지. 그 밑에는 그냥 아파트라고 돼 있습니다. 아파트와 뭐를 제외한. 그렇게 돼 있어. 건축법.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진짜. 됐죠? 제가 말한 뜻을 아시겠죠? 잘 됐다 못 됐다가 중요한 게 우리는 수험생입니다. 법 그대로 하자고요. 자, 다시 이제 해야 될 부분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속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거는 뭐다? 아파트 등과 기숙사다. 맞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닌 나머지 주택들은 사실은 뭐를 설치해야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요거를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맞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걸 또 확대를 해봅니다. 확대를 해봅니다. 어떻게 이제 확대를 하냐면 범위는 좁히는 거죠. 그럼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이제 여기 아무것도 안 적었지만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들은 해당 법에 따라서 뭐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소방시설 있죠? 그것이 소화시설도 있고 설비도 있고 경보 설비도 있고 피난 구조 설비도 있고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을 뭐라 한다?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등과 이상하게 되지만 아파트 등과 뭐 기숙사가 역시 여기에 속하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엑센한 이런 것들은 뭐는 설치하라? 주택용 소방시설. 이게 키워드입니다. 됐죠? 그래 보시고. 근데 이걸 이제 좁혀가지고 당연히 특정 소방 대상물에 이런 게 설치돼야 되죠. 근데 이런 게 설치만 돼 있으면 뭐합니까? 작동을 못하면 안 되죠. 자세를 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전문가인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될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누구를 선임해야 된다고요?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전문가나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라는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을 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도 있는 거죠.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그거를 이름을 짓다 보니 뭐라고 하자 이거를 이름을 짓다 보니 이게 이거야 이거. 요걸 그대로 붙이면 되지. 그럼 뭐가 되죠? 소방 안전 관리자까지 적었죠? 그게 대상물이라고요.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를 배치해야 될? 누구를 선임해야 될?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될 것들을 뭐라 한다?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누구를 선임해야 될?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하고 선임을 하게 되면 이거 출제가 최근에 엄청 많이 됐는데요. 14일이네. 선임을 했다면 며칠이네? 14일이래. 아까 소방본부장 했죠.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다. 뭐를 한다? 선임했다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 그럼 의무자가 누구예요? 선임 신고를 해야 될 의무자가 누구예요? 그게 관계인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관계인을 위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 소방대상물 아까 관계인은 첫째 무슨 의무가 있다? 소방 활동을 해야 된다 했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역시 소방대상물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관계인 또 1번을 해야 되는 거죠. 소방 활동 해야 되죠. 근데 나아가서 여기 소방시설을 또 설치해야 되지. 맞죠? 소방시설 설치해야 될 의무자가 있지. 그럼 요 관계인 또 역시 어떻게 됩니까? 요 관계인 또 역시 소방대상물이기 때문에 첫째 소방활동을 할 의무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특정 소방대상물이기도 하니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뭐죠? 선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신고 의무가 있는 거지. 이렇게 관계인의 의무가 자꾸만 확대가 되는 겁니다. 막 갈수록. 요거 이해됩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출제된 것이 이건데요. 근데 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또 4개로 나눈다고 특급이 하나가 있고요.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이번에 이제 상급까지 신설이 된 겁니다. 몇 급이 신설됐다? 상급까지 신설된 겁니다. 자, 저러봅니다. 이걸 자꾸 적으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적어도 됩니다. 해도 되죠? 자, 시작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가장 관련이 많은 건물이 아파트잖아요. 그럼 아파트 있죠? 아파트의 관계인이 과연 이 사람을 선임해야 되느냐지. 관계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근무하게 될 아파트가 만약에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면 상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중요한 것이 아파트가 과연 특급이 될 수 있는지 1급이 될 수 있는지 2급이 될 수 있는지 3급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실제로 출제가 됐다고요. 특급과 1급은 옛날에는 아파트는 절대로 특급이 될 수 없고 절대로 1급이 될 수 없었어. 1년 전만 해도요. 무슨 말이겠죠? 아까처럼 21층 이상인 공동택이 절대로 1종이 될 수 없듯이 시설물, 1종 시설물이 될 수 없듯이 특급도 될 수 없고 1급도 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대폭 개편이 되면서 올해인가 작년인가요? 작년 말에 개편이 되면서 지금은 특급도 될 수 있고 1급도 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2급도 되고 심지어는 3급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정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이제 바로 2급이냐면 2급부터 해야 돼. 이게 옛날부터 2급은 있었거든. 어떤 게 이제 2급이냐면 의무관리 대상이야. 공동택을 먼저 합니다. 무슨 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언급을 해보면 이게 별도로 해야 돼. 공동택이 아닌 거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나누어지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럼 공동주택이 어떤 게 2급이냐면 어떤 게 2급이다? 의무관리 대상이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몇 급이다 적어도? 2급이다. 그럼 몇 세대죠? 공동택 세대수가 300세대라든지 또는 150세대 이상 성강기 설치 등등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리주체가 되면 관계인이 되지, 이 법에서는.
그러니까 이 2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거지. 맞죠? 뜻을 아시겠습니까? 의무관리는 항상 적어도 몇 급이다? 2급이 이제 된다. 그렇다면 상급이 될까?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거야. 상급이. 올 촌지 신설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게 될 공동주택이 요렇게 얼마 이상일 때? 1천,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 1천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 여러분들 근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대수가 한 50세대밖에 안 되는데 면적이 2 이상이 돼붙죠. 그러면 상급이 돼붙는 거야. 그럼 상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특급이 어떻게 되죠? 그렇지. 특급이 어떻게 됩니까? 몇 층 이상이다?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이. 이게 혹시 건축법을 보면 초고층이죠. 초고층급 아파트는 몇 급이다? 특급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아무 말이 없어도 사실은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당연히 제외되는데 그냥 지하층 제외된다고 표시가 돼 있어. 그 이유는 곧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1급이 될 수도 있나요? 1급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고층급이야.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이 되어 있고 당연히 지하층을 제외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건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나중에 뭐지 우리 핵심 요약집은 없지만 여기는 없지만은 이게 이제 주관식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특급은 소방 공무원과 놓고 보면 20년 이상 근무해야 돼. 그 사람이 특급의 소방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7년, 3년, 1년 이렇게 돼 있거든. 이런 건 나중에 외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근무하시게 될 아파트 좀 작아가지고 1000제곱미터 살짝 넘는 공동주택이면 적어도 몇 급이죠? 상급이죠. 상급이기 때문에 몇 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 1년 이상 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특급인지 1급인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공동택에 대해서만 했고 공동택이 아닌 것도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만 딱 하자. 하나만 딱 합니다.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 이제 바로 특급이지. 공동택이 아닌 것 중에 이제 특급 중에는 이게 들어와요. 이게 이쪽으로 와. 아파트 같으면 1급이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오면 아파트가 아닌 공동택이 아닌 것들은 특급이 될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면 30층 이상이 나오고 여기가 보면 120m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는 지하층을 포함한다고 돼 있어. 이게 아주 특이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7번 보면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떤 백화점이 하나가 있어. 백화점은 공동택이 아니죠. 백화점이 있는데 지하 5층, 지상 26층짜리면 청수로는 26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하층을 포함하니까 몇 층이 돼붙지? 30층이 넘어 붙죠. 그럼 이건 특급이 되는 거야. 이 조문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이것이 만약 아파트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면 이게 안 속하죠. 여기도 안 되죠. 특급도 아니고 1급도 아니지. 근데 2급이 될 수도 있겠지. 만약에 여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면. 근데 면적이 만약에 1000 이상이 되면 몇 급이 될 수도 있고 3급이. 이게 아파트인지 즉 공동주택인지 아닌지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요걸 갖고 한번 우리는 해봅니다. 자, 우리 교재 81페이지를 보면 양갈로 1번에 2번 동그라미입니다. 양갈로 1번에 2번 동그라미 찾았나요? 81페이지입니다. 밑에 중간에 찾았죠? 2번 동그라미를 보면은 자,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슨 물의 관계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에는 이래 돼 있죠. 밑에 색칠되어 있는 거 보면 누구로 선임하라. 자격자를 소방안전관리자나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해야 되죠. 그리고 선임 항구로 끝난 것이 아니고 3번 동안에 보면 며칠 이내 14일 이내 누구에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신고. 이게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특급이 있고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게 되는데 핵심을 쫙 해봅니다. 우선은 공동택을 먼저 한번 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양갈로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1번 양갈로를 딱 보면 특급이죠. 특급에 보면 1번 동그라미 한번 보자고요. 몇 층 이상? 50층 이상인데 지하층은 분명히 제외된다고 돼 있지. 제외된다고 돼 있고
높이는 200m 이상인데 보면 아파트라고 딱 특정을 해놨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아주 특이한 것이 2번인데 몇 층? 30층 이상인데 뭐를 포함한다? 지하층을 포함하고 역시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인데 아파트만 빼죠. 예, 이게 아주 가장 헷갈리는 거야. 요거죠 지금. 이게 우리가 교재에서는 요게 특급 1번이었고 요거 특급 2번이라고. 됐습니까?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2번을 보면 1급에 1번만 보자고요. 몇 층 이상?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 지상 높이 얼마? 100. 이거죠 이거. 요게 1번이라고요. 맞죠? 그래 되고. 그리고 이제 3번 양갈로가 2급인데 오른쪽 넷째 줄인가요 보면 오른쪽 넷째 줄에 4번 동그라미 찾았나요? 그래서 공동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몇 급이다? 몇 급이다? 2급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4번 양갈로가 신설이 되었다 말입니다. 색칠이 되어 있죠? 얼마 이상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역시 적어도 몇 급이다? 상급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하재 방법을 했습니다. 하재 방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사법을 합니다. 전기사법을 할까요, 말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합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좀 너무 일찍 쉬는 것 같은데 한 5분만 쉽니다.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전기사법을 합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좋겠네요.